2025년 4월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세나 수출입 통제를 넘어서 진짜 전략 자산을 놓고 벌어지는 전면전이죠. 바로 반도체와 히토류, 이 두 가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반격하고 미국은 반도체의 관세와 보조금을 동원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이 갈등은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공급망을 바꿔내고 기술 독립을 이뤄내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이 미중 기술 전쟁의 구조와 방향성, 그리고 숨은 수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수치부터 짚고 가볼까요?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전쟁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서로의 약점과 강점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전체 히토류 수입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반면 중국은 반도체 장비의 90% 이상을 미국, 일본,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히토류는 중국이 쥔 무기, 반도체는 미국이 지닌 급소입니다. 이 수치들을 살펴보면 양국이 어디를 쥐고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번 기술 전쟁이 왜 이렇게 치열한지도 설명됩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복귀와 함께 중국산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관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비축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죠. 대표 기업인 MP 머티리얼즈를 통해 국산 히토류 공급선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TSMC, 인텔 등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산업 보호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요. 결국 미국은 자국 산업을 지킬 것인가,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격 전략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반격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정면 돌파 전략입니다. 2025년 들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직접 언급했고, 그 직후 중국 정부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네오디뮴 등 7종의 핵심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경제적 반격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압박 카드인 셈입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디자인 인 차이나를 전략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차세대 포토닉, 뉴로모픽 칩 분야에 1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서방 기술 의존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글로벌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기술망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결국 중국은 자원이라는 실탄을 손에 쥔 채 기술 소재 가격 결정권까지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장기적인 구조전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은 미국에서 만든다는 구호 아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 내로 불러들이고자 보조금과 관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도 촉진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미국의 전략은 관세 강화, 보조금 확대, 동맹국과의 반도체 파트너십 강화이고, 반면 시진핑 주석은 내수 중심 대순환 전략과 함께 히토류와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립 통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을 정리하자면 히토류 수출 통제, 포토닉 AI 반도체 기술 투자, 희소 자원 가격 결정권 강화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라 구조 전쟁이다. 몇 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 양국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 독립 선언을 외치고 있으며 그 전장은 기술, 자원, 외교,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에서 숨은 승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사이 공급망 다변화와 리쇼어링 전략에 따라 대체 공급지로 한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과 희소금속 정제 기술을 갖추고 있고 소재 국산화 역량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한국,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순도 희유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생산 기지가 빠르게 이전되며 새로운 제조 허브로 부상 중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4개 기업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희소금속 정제와 재활용 기술을 보유해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핵심 대체 공급처로 평가받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후공정 장비 글로벌 강자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수출 모두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고부가 반도체 기판 전문 기업으로 고객 다변화와 기술 내재화에서 강점을 보이는 TLB, 2차 전지 및 고순도 금속 소재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소재 국산화의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 이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생기는 공백과 전환점을 누가 활용하느냐. 그게 투자자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지금은 단기 해프닝이 아닌 기술 소재, 공급망 동맹까지 얽힌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넘어 공급망 대체, 히토류 수혜, 소재 국산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투자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과 중국,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돈 되는 이슈, 돈 이슈였습니다.